제14장 적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4장 1절 부정적분부터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정적분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적분을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혹시라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하나는 대문자 fx, 또 하나는 소문자 fx라 놓겠습니다. 이 두 함수 사이에 다음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fx와 소문자 fx 사이에 다음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봤고요. 그 도함수를 구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 fx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두 함수에다 각각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fx를 뭐라 말을 붙일 것이냐면은 미분하기 전에 있던 왼쪽 함수, 미분하기 전에 있던 이 대문자 fx의 도함수라고 말을 붙이죠. 이미 우리가 미분편에서 공부했던 용어입니다. 자, 도함수라 정의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 이 대문자 fx에다는 뭐라 말을 붙일 건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함수에 대한, 자, 이제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거라면 그럼 이 함수의 반대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도함수란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역도함수. 이 도함수의 역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NT라는 부정의 접두를 붙여서 NT 딜리버티브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역도함수라고도 말을 붙이고요. 또는 원시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리머티브 원시함수라고도 말을 해요.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예요. 자,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분이란 말을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역도함수를 그대로 부정적분이란 말을 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문자 gx가 소문자 fx의 또 다른 역도함수였다라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역도함수라는 얘기니까 즉 g'x는 여전히 소문자 fx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gx에서 대문자 fx, 소문자 fx의 역도함수였던 대문자 fx를 빼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fx도 미분 가능하고 보다시피 대문자 gx도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차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함수의 차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법 공식으로부터 합 또는 차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 또는 차와 같으므로 g'x f'x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g'은 fx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f'도 fx와 같다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fx fx 결국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분편 단원에서 배웠었죠.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것이 0이라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gx fx는 당연히 컨스탄트 약자를 써서 상수라는 뜻으로 C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얘를 우변을 이하라면 결과적으로 이 gx는 소문자 fx의 또 다른 역도함수였었잖아요. 그 또 다른 역도함수가 대문자 fx, 소문자 fx의 어떤 역도함수에다가 C를 붙인 것과 같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함수 fx의 역도함수의 모양은 결국은 이런 꼴입니다. 즉 이때 이 대문자 fx를 한 역도함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역도함수 또는 이제 한 원시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역도함수, 하나의 원시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원시함수, 즉 모든 역도함수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한 역도함수 플러스 C의 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도함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 역도함수의 기호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인테그랄, 이거 읽을 때 인테그랄이라 읽을 것이고요. 썸에 이 이니셜을 따와서 아래 위로 길게 늘려서 만든 수학 고유의 기호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만든 수학 고유의 기호인데요. 읽을 때 인테그랄 또는 이제 적분 기호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x를 다음같이 표시할 겁니다. fx, dx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즉 이제 새로운 기호를 써서 소문자 fx의 모든 역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gx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x가 fx 플러스 c였었으니까 소문자 fx의 한 역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반드시 플러스 c를 붙여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역도함수의 모양이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왼쪽 기호, 이것을 우리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를 이제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 구간이 아래 끝과 윗 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다서 정적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정적분은 결국 이제 역도함수를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예요. 그래서 부정적분, 역도함수, 원시함수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찾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왼쪽의 기호를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걸 찾는 과정을 부정적분을 구한다 또는 적분값을 계산한다, 적분을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왼쪽에 기호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을 찾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 하는 얘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소문자 fx를 우리는 적분 당하는 함수라는 뜻에서 피적분 함수예요. 인테그란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피적분 함수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적분 변수예요. 자, 이게 적분 기호, 피적분 함수. 자, 이제 그럼 이 피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될지를 찾아보면서 주어진 함수의 역도 함수를, 즉 부정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인테그랄 EX D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X의 제곱, 앞으로 이 인테그랄 기호 붙이면 반드시 하나의 역도함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적분 함수에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역도함수를 다 구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상수 C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 기호가 나오면 상수 C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A의 X승을 미분하면 AX승 LNA가 되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X승 LNA를 적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AX승 플러스 C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적분 공식이라 불려지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쉽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죠. 즉 AX승을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LNA분의 1에 AX승을 미분하면, 자, 이제 AX승 미분하면 AX승 자기 자신 나오고 또 다시 LNA가 나오죠. 자,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안 없어지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 LNA분의 1, LNA가 지워지니까 이건 간단하게 AX승이 나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이거 미분한 게 이거라는 사실로부터, 자, 이제 요거이므로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이 기호의 약소로부터 그럼 인테그랄 AX승의 적분은 그러면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NA분의 1 AX승 플러스 C와 같이 됩니다. 자, 같은 논리로 우리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요? LNX를 미분합니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테그랄 X분의 1을 적분하는 문제는 LNX 플러스 C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는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X의 N승을 미분해 보도록 하죠. X의 N승 미분하면 N 그리고 X의 N-1승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테그랄 N X의 N-1승 DX를 적분하는 것은 X의 N승 플러스 C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이면 적분 공식을 좀 더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피적분 함수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n이 n이 -1이 아니라 가정하겠습니다. n이 -1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일부러 여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의 x.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수 있고요. x의 n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되고,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 n 플러스 1 내려서 서로 지워지고 x의 n승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니까 인테럴 이제 x의 n승에 대한 적분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n 플러스 1승 플러스 c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서 n은 -1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n이 -1이면 x의 -1승은 x분의 1 역수의 뜻이니까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혼합하면 다음 같은 형태로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인테럴 x의 n승 dx를 적분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때 n이 -1인지 -1이 아닌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n이 -1이라면 x의 -1이니까 x분의 1이죠. 그러면 lnx가 되고요. 플러스 c를 붙입니다.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공식, 이걸 적분 공식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얘도 적분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자체도 역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공식들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sin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sin x를 미분하면 cos x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인테럴 cos x를 적분한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sin x 플러스 c와 같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적분 공식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고 우리 교재를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인 미분한 게 코사인이었었죠. 그런데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럴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는 것은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돼요. 자, 우리는 피적분하면서 좀 더 간단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사인 x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얘도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럴 이걸 미분한 게 이거였었으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사인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와 같이 됩니다. 이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 x지만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함수 좀 전에 부정적분, 역도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해서 그로부터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정의에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해본다면 탄젠트 x를 미분한다면 시컨트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인테럴 시컨트의 제곱을 적분한다라고 했다면 시컨트의 제곱에 대한 적분은 당연히 탄젠트 x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곧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뭘 미분해서 시컨트가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부정적분의 결과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적분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적분 공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식들은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1을 적분하면 x 플러스 c 이런 꼴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x 대신에 그냥 u를 쓴 것 뿐입니다. 여기 잘 보면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적분하면 u에 대해 적분했으니까 u 앞에 a를 다시 곱한 것 뿐입니다. 합에 관한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의 합과 같다는 사실이고요. 자, 조금 전에 여기 x의 n승이라 표시했던 거 있죠. 그걸
x 대신에 u를 쓴 것뿐입니다. n이 -1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n이 -1이면 이렇게 되니까 한꺼번에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x는 양수하고 가절하겠습니다. ax승 적분하는 건 아까 여기다 설명을 했었죠. ln a분의 1 ax승 플러스 c의 같이 되는 것. 그리고 2x승 적분하면 2x승 자기 자신이에요. u 대신에 그냥 x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앞서 설명했었죠.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을 적분하면 그냥 플러스 sin x입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sin x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얘네들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니까 공식처럼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접이니까 시컨트 접의 부정적분은 탄젠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플러스 코시컨트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부정적분은 이거예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오페의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시컨트 오페의 탄젠트 역도함수는 시컨트입니다. 마이너스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플러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예요. 왜냐하면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미분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역도함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도록 하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걸 이해하려면 다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로그, 자, 네모를 미분한다고 볼게요. 이 네모가, 자, 미분가는, 이거 아예 네모라 쓰지 말고 fx라 쓸까요?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fx는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ln fx를 미분하면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었죠? 진수 역수의 진수 다시 미분합니다. 진수 역수의 진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되죠. 자,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제 피적분함수에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 만일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분모 미분한 것이 분자가 됐죠.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그럴 때는 이거의 도함수 이거니까 이거의 역도함수 이거니까요. 그래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로그 진수 조건 만족한다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는 다 절대값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로부터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그랄 지금 이제 탄젠트 말고 코탄젠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코탄젠트 x dx를 계산합니다. 코탄젠트는 정의가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분모 미분에서 정확하게 분자가 되죠.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x dx예요. 인테그랄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인데요. 보다시피 분모 미분한 것이 정확하게 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상수배만큼의 차이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려면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됐죠. 그래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분모에 로그 붙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플러스 c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그 시컨트로 돼 있고 분은 플러스로 돼 있죠. 그 이유는 이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의 거듭제로 가죠. 로그의 성질로부터. 그래서 로그 코사인 x의 마이너스 x는 코사인의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함수가 아니라 역삼각함수를 뜻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코사인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당연히 시컨트가 되죠. 코사인의 역수니까요. 역함수가 아니라 역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시컨트로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플러스 c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탄젠트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이런 거는 그러면 정의로부터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식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시컨트 x dx 이것은 좀 까다로운 식이긴 하는데요. 다음같이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부정적분의 결과를 따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기 분모를 1로 보고 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다음 같은 함수를 곱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해 보겠습니다.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분모 문제에다 곱했어요. 이렇게 곱해놓고 나서 이제 분자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자를 전개하니까 시컨트 x의 제곱 플러스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dx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일부러 복잡하게 바꿔놨는데요. 잘 보면 이 원리를 쓰려고 합니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죠. 그래서 분모 미분하면 정확하게 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적분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시컨트는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꾸 써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예요. 같은 방법으로 코시컨트는 이거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코시컨트는 분모 분자에다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곱해요. 정확하게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돼서 로그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제 16번하고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의해서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을 변형해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기 18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예 특별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 결과를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직접 계산하려고 할 때는 삼각 치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특별한 함수의 도함수 결과를 기억해서 그냥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삼각 치환합니다. u를 a sin 세타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 워낙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크 sin x의 도함수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의 역도함수는 아크 sin x가 됩니다. 이런 모양의 적분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크 sin x가 아니라 아크 sin x가 아니라 아크 sin a분의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아크 sin a분의 x에 대한 도함수. 자, 아크 sin의 도함수는 루트 1 마이너스 변수의 제곱, 변수의 제곱이에요. a분의 x의 전체 제곱분의 1 그리고 변수를 다시 미분합니다. 합수함수니까 안에 걸 또 미분하거든요. a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 통분합니다. 물론 a는 양수였다라 보겠습니다. 통분하면은 루트 a의 제곱, 루트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고 여기 a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루트를 따로따로 쓰여서 a가 양수였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내양분하면 범부수 올라왔습니다. 루트 a 제곱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니까 a가 되고 여기도 a분의 1이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남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이제 아크 사인 a분의 x를 미분한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서로 지워졌죠.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와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같이 되는데 따라서 요거 이므로 인테그랄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는 아크 사인 a분의 x 플러스 c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라는 것을 애써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자주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도함수 결과 이러니까 역으로 이렇다라고 기억해도 되고요. 또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x를 a 그리고 sin 세타 이렇게 치환합니다. a는 양수로 보고요.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한해서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한 이렇게 제한을 둬야지 1대1 대응이 됩니다. 항상 이 삼각 치환을 하거나 대수역 치환을 할 때는 1대1 대응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합니다. 자, 이제 x를 a sin 세타 이렇게 놓고도 이게 구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올바른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삼각치환 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이거 워낙 그냥 간단해서요.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바로 나온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도함수의 결과를 몰랐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x를 a sin 세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dx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죠. 그러면 a sin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를 바꾸려고 합니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루트 a의 제곱 x의 제곱 대신에 이걸 대입하죠. a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a의 제곱을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은 여기는 코사인의 제곱이죠. a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제곱이라 쓸 거고요. 자, 이제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코사인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예요. a는 처음부터 양수를 잡았죠. 그래서 제곱가루트를 벗겨내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삼각함수로 바꿨다는 뜻에서 삼각치환적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각치환적분법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적분함수 안에 루트 상수 제곱 마이너스 변수의 제곱 또는 루트 상수의 제곱 더하기 변수의 제곱 또는 루트 변수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의 제곱 이 세 가지 유형에 주로 사용합니다. 약간 변형된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많이 쓰는데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일 때는 이렇게 x 이퀄 a 사인 세타로 치환하고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일 때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고요. 루트 여기가 x제곱 뒤가 상수의 제곱이라면 그때는 x 이퀄 a 시컨트 세타로 치환해서 계산합니다. 그런 삼각치환적분법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는 루트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근호를 벗겨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로부터 여기다 대입을 하죠. 인테랄 루트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a 코사인 세타가 된 거죠. 이걸 지금 계산한 거예요. 좌변 분의 1이죠. 그리고 dx는 여기 나와 있어요. a 코사인 세타 d 세타. a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a 양수라 했으니까 0이 아니라서 약분이 가능하고요. 코사인 세타도 약분하니까 1을 적분하는 거예요. 1 적분하면 이건 세타 플러스 c가 나와요. 이때 세타는 원래 문자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삼각비를 적용합니다. 삼각비. 여기서 사인 세타는 a분의 x가 되죠. 그래서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합니다. 여기가 세타일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로 약속되어 있어요. 간단한 삼각비를 지금 써서 계산하겠습니다. ax 이렇게 되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죠.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이제 다른 함수로 바꿀 때 쓸 수 있는데 이건 세타만 나왔으니까 굳이 이 삼각비를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타는 양변의 역함수를 취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삼각함수 사인은 정확하게 정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치역이 마이너스 1 사이였으니까 순증가함수가 돼서 1대1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이 역함수를 취하면 세타는 이퀄 아크 사인 이렇게 됩니다. a분의 x 조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 이렇게 이거 도함수 이거라는 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거라서 바로 이 결과를 외워서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천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 식은 공식처럼 그냥 활용하도록 하죠. 우리는 또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앞서 얘를 미분한 게 이거였었다 그랬었죠. 이번에는 아크 탄젠트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거든요. 아크 탄젠트 미분법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인테랄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dx는 아크 탄젠트 x 이렇게 적분이 돼요.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니까 이거의 역도함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얘도 처음에 아크 사인 x를 미분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크 사인 a분의 x를 미분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a분의 x를 미분하는데요. 앞에 a분의 1을 하나 더 곱해놓고 미분해 봅시다. 변수 앞에 곱해지는 상수는 안 없어지고요. 아크 탄젠트 미분법으로부터 1 플러스 변수의 제곱분의 1이에요. 1 플러스 변수의 제곱분의 1 그리고 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a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여기 a분의 1, a분의 1이니까 여기는 a의 제곱분의 1이고요. 이거 통분합니다. a의 제곱분의 통분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죠. 내양분하면 올라가니까 이 a 제곱하기 2a 제곱이 지워져서 남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과 같이 됩니다.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다음 같은 새로운 또 공식을 얻게 됩니다. 인테랄 a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이것은 이걸 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a분의 1 여기 a분의 1 붙습니다. 아까 여기는 그냥 아크 사인 a분의 x였는데요. 여기는 a분의 1 아크 탄젠트 이렇게 돼요. 여기 앞에 상수 붙는 거 조심해야 돼요. a분의 1 아크 탄젠트 a분의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주 등장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 있네요. 19번 이런 내용들을 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0번은 자 이거는
뭘 미분해서 이게 될지 사실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얘는 x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를 a 시컨트 세타로 놓고 적분하면 나옵니다.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 여기 18, 19, 20은 각각 삼각찬이에요. 이거는 이제 x를 a 사인 세타, x를 a 탄젠트 세타, 얘는 x를 a 시컨트 세타로 각각 삼각찬하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적분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수학교에서 이 인테그랄 기호는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부정적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인테그랄 4x 플러스 3분의 1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데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면 분모에 로그 붙여서 적분할 텐데 분모 미분에서 분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약간 변형할 수 있는지 볼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 봅시다. 분자에다 4를 곱하면 없던 거 4를 곱했으니까 다시 4분의 1을 곱하면은 자, 이제 이거 약분되니까 원래식하고 똑같아지죠? 자, 이제 잘 보세요.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됐죠? 그러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4x 플러스 3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fx분의 f'x를 적분하는 것은 로그 fx의 절대값 플러스 c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모 미분에서 정확하게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문제를 계산하는데요.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문제네요. 조금 전에 이 공식 아크사인 a분의 x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dx. 이 dx 옆으로 내려 써도 되고 위에 올려 써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올려 쓴 거를 보통 이제 내려서 써도 돼요. 이렇게 내려 쓴 거 올려 쓰고 상관없습니다. 예, 위에다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잖아요. a의 제곱, a가 2인 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합니다. 아크사인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2분의 x 플러스 c. 항상 이 적분교가 나오면 dx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적분교 나오면 반드시 c를 붙여야 됩니다. 이 기호의 약속은 c를 붙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저자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앞으로 부정적분은 c를 붙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c를 생략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간 저자들도 있는데요. 그건 그 책 안에서의 얘기고요. 보통은 다 이 c를 붙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거 c 빠뜨리면 감점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c를 붙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뭘 배웠었냐면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고 상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들 다 따로따로 적분하겠습니다.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2의 x승 그리고 인테를 x의 제곱의 역수는 x의 마이너스 2승이라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테를 4x 플러스 3dx 이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거 다항함수니까요. 자, 이제 주어진 적분은 이렇게 사실 숙달이 되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바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나눠서 이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따로따로 띄어서 적분할 수 있고요.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둘로 다시 적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 2x승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각각을 적분할 때마다 C1, C2, C3 각각 적분 상수를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C1, C2, C3 결정되지 않은 상수니까 그들을 다 합한 것을 그냥 편의상 C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C라 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X의 n승꼴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X의 n승꼴이니까 여기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이와 같이 돼요. X의 제곱분의 1의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자, 이걸 계산하죠. 2X의 제곱 플러스 3X. 이거 미분해 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4X. 이거 미분하면 3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에 상수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써도 돼요. 3, 2x승 마이너스 x분의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은 선형성 성질이 있어서 복잡한 식은 여러 개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